정원석입니다. 24년이 밝아서 2달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 대란 때문에 나라가 아주 시끌벅적하죠. 뒤숭숭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예민하고, 국내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약자들도 쉽게 병원 서비스에, 의료 서비스에 가는데 전혀 어떤 허들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 의료는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어서 향후 이제 의료 자체의 질 내지는 서비스 그리고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에서의 의료비 부담률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현재 의료 서비스는 이제 좀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의약 분업 같은 것도 좀 손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턴 그리고 레지던트 과정에서 과도하게 의료 업무에 시달리는, 흔히 말해서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전공의들이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좀 희망을 가지고 의료 업계에서 계속 자신들의 역량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현재 의료 대란이 좀 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중증 환자들, 그리고 응급을 다루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치료나 처방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영상을 꽤 오래 쉬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서. 24년도 대한민국의 이제 태양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솔직히 24년도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에서 희망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단은 정부의 이제 원자력 우선 정책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아주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나, 특히 이제 예산 배분 이런 것들, 그리고 금융 등 지원하는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성을 확인해서 민간들이 투자해서 태양광 설비를 늘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이제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S&P 가격들이 이제 쭉 빠지고 있죠. 오늘 어제자 최신 S&P가 120원에서 130원 정도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REC는 상대적으로 이제 한 70원대에서 그대로 고정이 되었고 있긴 한데,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S&P가 킬로와트당 260원 정도씩 이렇게 치솟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태양광 설비를 갖고 있던, 발전소 설비를 갖고 있던 분들은 정말로 좀 우리가 좀 쉽게 쓰는 단어로 아주 노났다, 대박을 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이제 생겼는데, 오죽했으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할 부지도 없고 건물이나 공장이나 창고 같은 설비들이 없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할 입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땅을 사서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해드린 말씀은 뭐냐면,
굳이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토지까지 구매하고 하는 건 좀 넌센스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토지나 아니면은 있는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거는 그나마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경제적인 기대 효과가 확보가 될 수 있지만, 토지까지 구매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수 기간도 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등락을 이제 거듭하면서 가끔씩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 수준 이하로 이제 S&P나 아니면 REC 가격들이 추락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박탈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토지까지 구매해서 태양광 발전소 하는 건 좀 심각하게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양심적인 답변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분양을 받아서 토지하고 태양광 설비까지 통째로 분양을 받아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역시도 두 가지 문제. 일단 바로 직전에서 언급한 과도한 투자비. 그 다음에 이 분양에 이제 사용되는 토지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과연 태양광의 발전소의 수명이 다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지 자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처분을 목적으로 했을 때 충분하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나. 왜? 분양에 사용되는 토지들은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토지예요. 저렴하지 않으면 사업성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싸다는 얘기는 토지에 대한 가치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미래에도 토지 가치가 향상되지 않을 거를 알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로 개발을 해서 태양광 설비하고 같이 토지를 매각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토지하고 태양광 설비를 묶어서 분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일까? 만약에 분양을 꿈꾸고 있으신 분들이 내가 반대로 분양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분양을 공급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또 태양광 설비는 또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주의 입장에서 분양 공급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토지가의 비중을 최대한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토지,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뭐 개발의 여지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토지들, 뭐 이런 토지들을 대상으로 이제 잡아서 개발을 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묶어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그 던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별로 가치가 없는 토지를 태양광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처분을 받는 일종의 토지 설거지 하는 거죠. 부동산 설거지. 그것들이 이제 온당한 것인가? 정말로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거를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름대로 답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태양광 시장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태양광 산업 자체의 산업적 기반 자체도 지금 와해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그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 정말 수없이 많은 태양광 설치 업체들도 사라졌고요. 특히나 태양전지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
내지는 인버터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산업을 할 때 뭘 믿고 어떤 부분을 내가 사업적인 근간을 삼아서 해야 될지는 저도 사실은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이 업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고, 태양광 산업은 뭐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어느 날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전자랜드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달랑 사오는 그런 행위가 아니거든요. 최소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아주 장기적인 예상, 그리고 장기적인 추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수익이 분명히 나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과연 이런 나름대로 소득들, 이런 것들이, 기대 소득들이 별 문제 없이 유지가 되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수익이 반토막이 나고 투자비 회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태양광 발전소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이것들을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민간인이 자발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뭐 근거는 아주 빈약하지만 딱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20년 동안 수익을 보증한다예요. 하지만 그 보증되는 수익이 분명히 시장의 영향을 받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20년 동안 고정으로 킬로와트당 매정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고정 계약제 같은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또 많이 하긴 했지만, 정말로 심각하게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닥치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의료 대란 속에서 정부가 하는 행태들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전공의들이 그 병원을 버리고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났을 때 한 80% 이상 넘는 국민 여론들은 의사를 이제 욕하기 바빴죠. 특히나 이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의 어떤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다. 저들에게는 국민의 생명이나 아니면 의료인의 어떤 그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극단적인 이제 비난어 있는 의세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사용하는데, 제가 거의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점점 의사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한국 의료의 현실에 기반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대한 것들이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채널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면서 아마 무조건 처음에 그 의사들을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은 이제 의사를 두둔하고 반대로 권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쪽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최초에 이제 의사 집단을 매도했던, 욕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뭐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부를 지지하는 쪽하고 정부가 잘못했다는 쪽,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의사가 나쁜 놈들이다 하는 쪽과 그 의사를 이제 지지해줘야 된다 하는 뭐 이런 쪽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뭐 최소한 뭐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의견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까지 이제 정부에서 제시한 시안이 만료이긴 하지만 저는 이 의료 대란이 쉽사리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차피 의료업계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주장과는 많이 괴리가 있고 다분히 또 권력으로 언론을 홍위병으로 세워서 정부의 입장만을 계속 그 앵무새처럼 짓거리고 있는 그러면서 의사 집단을 좀 충분히 이제 그 비난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의료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치더라도 정부의 입장을 이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비판하면서 의사들, 의료진들에게 응원하는 뭐 응원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다, 총선용이다,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상황이 잡히는 것 같아요. 태양광을 얘기하면서 지금 의료 대란 얘기를 하는 건 왜이냐면 태양광 산업이 시장에서 그냥 어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사업 아이템이 아니고 정부하고 비슷한 신뢰기관들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걸 유지시켜주고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수요가 창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요이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인 말로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뭐 이런 나라가 쉽게 망하겠어? 하는 이제 이런 자세에서 정부가 보증한다고 하니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하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러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발전소의 허가 과정 자체도 이제 많이 까다로워졌고요. 그리고 발전소 허가를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허가를 듣겠다 하더라도 이제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오는 연말쯤에 한전의 전력 수용성 개선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현 상황을 좀 고집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개통 자체에 대한 여유분을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한전 쪽의 얘기를 들으면 지역 한전이죠. 그러니까 발전소에 연결할 수 있는 뱅크가 부족하다. 뱅크라는 건 변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 수용각까지 그 일직선으로 늘어진 전력의 어떤 양을 보증하는 시설 용량이거든요. 뱅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뱅크에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메가 이하의 발전 설비는 한전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연말에 지침이 한전으로 하달이 되면서 9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하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각 지역 한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생기고 있는 발전소 때문에 전력을 관리하고 지역에 충분하게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시켜야 되는 한전의 입장으로서는 예기치 않게 이제 만들어지는 발전소가 사실은 그런 관리상의 아주 어려운 점이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한전에서 각 지역 한전으로 하달된, 물론 이제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얻었겠죠. 그런 지침들 때문에 9개월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이 있음에도 앞다퉈서 지역 한전들이 그 뱅크 관리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크지는 않지만 1월 달쯤 돼서 발전소 허가를 받은 건이 하나 있어요. 허가를 진행하기 전에 지역 한전의 이제 개통 부분들도 나름대로 확인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가능하다고 하는 용량에 맞춰서 발전소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발전소 구축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한전에 다시 확인했을 때 그냥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뱅크가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개통을 제공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전도 지금 더 이상 태양광 발전소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고요. 원래부터 원치 않았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원치 않고 있다. 적극적으로 원치 않고 있다. 무언가 실질적인 방어 기제를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가 생기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어느 면에서는 이제 추락하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들, 그러니까 석유 내지는 이제 LNG 가격들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막 낮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지금 아마 러시아에서 중국이나 인도로 이렇게 싸게 공급되는 LNG와 석유들이 다시 중국이나 아니면은 인도에서 서방 국가들에게 좀 더 싸게 이제 제공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장이 이제 교란된 측면이 있는데, S&P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LNG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S&P도 같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아무리 하락한다 그래도 한 3, 4년 전에 뭐 100원 이하로 S&P가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또 나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REC도 나름대로 선방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S&P하고 REC를 이제 같이 합산했을 때 최종 전력 판매 단가는 거의 이제 200원 정도, 뭐 한 180원에서 200원 정도 선으로 이렇게 잠정 이제 예측을 해도, 예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해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쩌면 이제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이제 중동의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제 무장 충돌도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조만간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전쟁 복구, 그리고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이제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 대한 복구 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어떤 식으로든지 좀 약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세계 경제에서 분명히 미국이 저렇게 중국하고 갈라서 있으면서 공급망 자체를 이제 뒤흔들어진, 불안정하게 만드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저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거고, 그럼으로써 중국에게도 나름 기회가 좀 부여되면서 국제적인 어떤 공급망 자체도 좀 다시 안정화되고, 우크라이나나 아니면은 중동, 튀르키예 지진,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됐던 부분들에 대한 재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 상당히 많은 면에서 호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어떤 건설의 역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세우면서 복구 사업에 한국도 분명히 많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을 포함한
이런 그 산업분의 산업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전후 복구나 아니면 지진 복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쟁 복구나 아니면 지진 복구나 이런 것 사업이 좀 이렇게 좀 최고의 그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질이 낮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질이 낮은 그런 건설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에게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전후 복구라고 하는 건 일단 그야말로 사람이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최소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초호화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뭐 아주 세련된 현대 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전쟁으로 파괴된 일상적인 근거를 최소한으로 아주 빠르게 구축하는 게 전쟁 복구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뭐 튀르키예 지진,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의 이제 지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기반 자체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다지는 정도의 복구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수준 높은 건설 역량 그리고 아주 고부가 가치의 어떤 이런 이제 그 건설에 대한 노하우나 역량들은 이런 전후 복구나 아니면 지진 복구 사업에 투입되기에는 너무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고가격일 수 있어서 아마 우리에게는 아마 전후 복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불리한 그래서 기대만큼의 그런 사업에 참여해야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예상을 해요. 뭐 이런 과정에서 국내 태양광은 이제 거의 이제 산업적 기반까지 이제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고 한전은 전력의 어떤 관리 측면에서 일단은 태양광 같은 이런 예측치 못하는 발전 설비들이 더 이상 무작위로 막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동을 걸 준비도 됐고 지금 현재 걸고 있어요. 그리고 S&P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기대 소득도 지금 많이 낮아지면서 사업성 자체도 지금 조금씩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하나 남아 있는 이제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알토란 같은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게 흔히 이제 루프탑이라고 하는 뭐 건물의 옥상 지붕, 뭐 창고의 옥상 지붕, 공장의 옥상 지붕, 뭐 이런 곳들에 대한 이제 설치 장소들이 남아 있고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뭐 최근에 발표된 언론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공장 지붕이나 아니면 창고 지붕들의 태양광을 전체를 다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42기가가 조금 넘는 걸로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설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42기가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1기가 단위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설비 용량으로 친다 그러면 약 한 4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은데 태양광은 어차피 간헐적이고 햇빛에 있을 때만 햇빛이 충분한 시간에만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는 발전 매체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기본 국내에서는 4시간이라고 하는 유효 발전 시간밖에는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발전을 하는 태양광 설비는 뭐 하루 종일 원하기만 하면 24일, 330일, 365일 동안 지속적으로 운전 가능한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발전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40기가 정도를 만약에 창고 지붕이나 건물 옥상에 다 해놨을 때 실질적으로 설비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하지만 설비량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하지만 발전량 부분에서는 약 한 10분의 1 설비 용량의 10분의 1 그러니까 한 5기가 정도? 5기가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발전에 기여하는 용량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5기가라고 하는 부분은 설비 용량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전력을 담당하고 전력을 직접 발전을 해서 수용가가 쓸 수 있게 하는 전력량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한 5개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이어서 오히려 이제 그 예측 불가능한, 그러니까 컨트롤이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기의 어떤 전력들을 컨트롤이 가능한, 수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면 또 개통망을 다시 손봐야 되고, 그런 개통망을 다시 손보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가성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태양광은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 그러면 뭐 24시간 365일 충분하게 전력을 생산을 계속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 정부의 기조가 원래 원자력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들이 목표였고 또 선거 기간 중에도 뭐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했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에너지 판도를 시장을 바꾸려고는 시도들을 계속하면서 태양광은 산업적 기반까지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원자력 업계는 뭐 쉽게 얘기해서 살판이 난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런 것들이 좋고 싫고 나쁘고 아니고를 떠나서 단순하게 태양광 산업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침체기를 넘어갔고 거의 절망적인 수준까지 지금 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구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살펴보고 세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나름대로의 치밀한 내지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사고 생각을 통해서 그래도 태양광 발전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보통 태양광 발전소 어떻게 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주변에 누군가가 태양광 발전소를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벌고 그걸로 인해서 노동을 하지 않고 뭐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제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태양광이 뭔지, 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아주 좋은 기제라는데 정말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줄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 없이 우리 동네 모 아무개가 뭐 자기 토지에다가 얼마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태양광 설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 벌고 있더라. 뭐 어떤 식으로 그 구축 비용을 마련을 했고 또 구축비를 이제 뭐 그 구축비를 감당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면서 매달 얼마씩은 벌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가 아니고 잘 살고 있더라 하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접근 방식이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근거도 부족하고 거의 뭐 혹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필드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이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뭐 넷제로나 아니면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정부가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산업적 기반까지 이제 흔들흔들하고 줄줄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토대가 토대라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분명한 거는 뭐 발전소 입지의 규제, 뭐 거리 제한, 그 다음에 건축 주변 민가로부터의 거리 제한,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뭐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후보지들이 이제 발전소로 허가가 불허가 되고요. 또 발전소로 허가가 된다 한들 연말을 넣으면서 한전에서 개통 제공하는 것들을 너무나 보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통 연결에 대한 기대들도 많이 낮아진 상태라서 그나마 거의 뭐 쓰러지기 직전에 태양광 산업 자체가 더 이상 일감을 늘리지 못하고, 그래서 태양광 기자재가 더 이상 소비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쪽에 투자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나마 태양광 발전소를 한번 해볼까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포기하거나 등 돌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되고 있고, 어쩌면은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운 좋게 태양광 발전소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지금 해서 한전과하고 성공적으로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아주 그 높은 수익률을 이제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제가 늘상 주장했던 것처럼 킬로와트당 한 160원에서 180원 사이 정도의 이제 수익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아마 작년에 2.5기가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축소가 되는데 올해는 더 축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2기가 이하로 이제 아주 그 양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름대로 태양광을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손절을 등을 돌리게 만들므로써 사회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뭐 부정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기대감들이 사라진 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산업이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좀 많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은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그 산유국들의 어떤 그 석유 가격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S&P 가격이나 REC 가격은 큰 문제 없이 뭐 조금씩 하락하든가 내지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희망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저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쉬웠고 뭐 그런 거죠. 분명하게 태양광 발전 사업은 완전히 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망하지나 그러진 않을 거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나름대로 과거의 영광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또 살아날 수 있는 좀 불꽃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어떤 산업적 근간까지 이제 와해가 된 상태에서는 다시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립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성장해 오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언론에서,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매번 비난했던 중국산
전지판들 중국산 인버터들을 가져다가 국내에서 뭐 돈을 벌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그네들이 비판했던 내용대로 아마 돼갈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자,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더 이상 뭐 드릴 말씀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지금 당장 뭐 바라건대 지금 당장 바라건대 오늘까지 최종 시한으로 못 박혀 있는 의료 대란이 나름대로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산업은 이제 다시 살리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또 사회 분위기를 좀 일신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살아나기 힘들다. 또 과거처럼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아주 좋은 이제 금융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약에 정부에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 역시 태양광 산업의 올바른 어떤 가치나 아니면은 태양광 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이제 다 와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인위적으로 손을 대서 태양광 산업을 살린다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이 악물고 지금 이 정도까지 추락한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지원 혜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혜택들하고 상관없이 자생적으로 다시 일었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시장의 수요와 법칙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보호나 아니면 건의기관의 목표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성되고 인위적으로 이끌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외부의 어떤 위험 요소나 이런 것에 타격을 덜 받으면서 태양광 산업 자체가 나름대로 지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연속성 이런 것들을 확보를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뭐 역시 이것도 이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전망이 어둡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을 어찌어찌해서 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는 아주 알짜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소득이 이제 많은 게 아니고 값어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태양광 발전소를 만약에 구축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고 이것이 시장의 원리에 동작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부양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원자재 이동 그리고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쯤 끝날 것이고 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후에도 정말로 화석 연료 그러니까 고탄소 에너지죠. 이런 것들을 각국에서 출혈을 감소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빈틈이나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하긴 해요.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오늘은 그냥 영상을 그냥 주저리 하는 걸로 지금 이제 하나 만들고 있고요. 지금 제 자세 봐도 제 자세에 어디에 뭐 진실성, 뭐 설득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 냉정하게 하면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뭐 기다릴 수 있는 영상이라서 하나 제작을 하고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고 또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있는 저의 어떤 그 말의 행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읽어서 나름대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다행인 거고, 가장 최악은 야 정원석이 저 인간이 뭐 태양광 반업은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앞으로 태양광 산업은 할 게 아니네, 이렇게 이제 쉽게 결론을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가져올 여러 가지 기회나 이런 쪽에서 많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